안녕하세요. 지혜 한 줄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모임에 다녀오고 난 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왠지 더 피곤하고 다음번엔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은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점점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막상 가면 그럭저럭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허탈함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스스로를 탓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면요? 요즘 60대를 보면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임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연락이 와도 다 받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은 더 편안해 보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가려서 만나야 되는 사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은 더욱 평온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5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지, 어떤 사람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거리를 먼저 봅니다. 왜 요즘 모임에 안 나와?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건강해지는 거야.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져. 우리 나이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시간 보내야 해.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덜 만나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자주 만나야만 건강해지는 걸까요? 매주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친구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면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여러분이 무슨 말을 꺼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예전엔 그래도 들어줄 힘이 있었는데 이젠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거리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먼 관계입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마다 필요한 개인 공간이 다르며 이 공간이 침해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60대가 되면 이 개인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에너지가 한정되기 때문이죠. 64세 김창욱 씨는 매달 동창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항상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누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웠는지. 한 번은 모임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창욱 씨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동창들도 김창욱 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바쁘시지? 하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가지 않아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니 만날 때 더 반가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가까워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60대 이후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붙여 따뜻함을 나누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린다.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지혜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편한 사람은 조금 멀어지고 멀리 있어도 편안한 사람은 마음에 더 가까이 두는 것. 이것이 현명한 60대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 두고 멀리 두고 싶은 사람은 멀리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니라 반응으로 사람을 봅니다. 너 걱정돼서 그래.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언제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 주변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하죠.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62세 노희석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그리고 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도 요즘 애 때문에 스트레스야. 우리 큰애가 말이야. 노희석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친구는 노희석 씨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실제론 자기 이야기를 말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기 내서 어떤 결정을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자 상대가 말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다른 방법이 더 좋아 보여.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당신의 선택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한 일인데 자기 생각을 강요합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듣는 척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자기 이야기의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경청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이 경계를 그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순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72세 한정숙 씨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 조심했어야지 하더랍니다. 위로가 아니라 잔소리였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많이 아팠겠다. 지금은 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청소하는 분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친절한 것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
언제든 말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꾸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주변에 이런 반응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반응을 보십시오. 그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 참아주는 사람을 줄입니다. 어른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이 나이에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해? 그냥 참아.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참았고, 약속을 어겨도 참았고, 내 시간을 함부로 대해도 참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의 무례와 약속을 이해해 줄까요? 67세 한고은 씨의 자녀는 매주 아이를 맡기러 왔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애 좀 봐주세요. 기꺼이 봐줬습니다. 그런데 가끔이 매주가 되었고 매주가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60대 후반의 몸으로 매일 어린아이를 돌보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손주를 봐주는 게 당연하지 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야 해서 애를 못 봐줄 것 같아. 그러자 한고은 씨의 자녀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도 약속 있는데 어떡해요? 병원은 다음에 가면 안 돼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배려가 존중을 만든 게 아니라 당연함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해리언 러너는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한쪽이 계속 참고 양보하면 다른 쪽은 그것을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역할이 고정됩니다. 나는 항상 참는 사람, 상대는 항상 받는 사람. 이렇게 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친구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밤늦게도 전화해서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 전화하면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더랍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참는 것과 품위는 다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대신 정중하게 경계를 긋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편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다. 참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우는 겁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존엄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이제 참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참아야 하는 관계인지, 내가 항상 양보해야 하는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인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솔직함을 받아들일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외로운 이유.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해.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나이 들수록 인맥이 중요해. 이런 말을 들으며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60세 윤주일 씨는 일주일 내내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월요일엔 등산 모임, 화요일엔 친구와 점심, 수요일엔 동창회, 목요일엔 이웃과 커피 한 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100명을 알아도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가면 밝은 척해야 합니다. 요즘 어때? 물으면 좋지, 뭐하고 대답합니다. 실은 건강도 안 좋고 마음도 무거운데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를 망칠까봐, 무거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참습니다. 또 63세 정은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울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더랍니다. 나만 들어주고 나만 이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는 계속 듣기만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없습니다. 설령 말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없어서 외로운 겁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겁니다. 독일 철학자 폴 틸리히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외로움을 깨뜨리려는 시도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 없이는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관계의 수를 늘리는 것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 낮은 관계가 많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가면을 쓰고 진짜 나를 숨겨야 하니까요. 이제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을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편안하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도 외롭다면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구조의 문제입니다.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이유. 혼자만 있으면 안 돼. 사람 만나야 해.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나가서 사람 좀 만나. 너무 혼자 있지 마. 외로워질라.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혼자 있기가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지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과 같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불행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혼자 있게 됐을 때 불안했다고 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시간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성숙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정서적 성숙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를 줄인 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나를 만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성숙한 시간이 사람 보는 눈을 키웁니다.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였을 때 심리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 때는 항상 긴장하며 상대 기분을 살피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소진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면 관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6번째, 결국 남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인맥이 넓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게 좋아. 성공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해. 지금까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왔을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엔 누가 남아 있을까요? 화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사람이 남습니다.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 79세 윤복희 씨는 젊은 시절 멋있는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돈 잘 버는 친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친구.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친구들은 다 멀어져서 없어졌고 지금 곁에 남은 사람들은 특별할 것 없이 그냥 편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성 있는 관계에 대해 진짜 관계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존중합니다. 둘째, 나의 취약함을 받아줍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넷째, 나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똑같이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만나기 전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는 동안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중이 느껴집니다. 관계 선택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가? 이 세 가지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곁에 둬야 할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영혼의 완전한 일치다. 선의와 애정으로 맺어진 것이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면 편안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들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불편한 관계들 사이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을 줄인 게 아니라 평온을 남긴 겁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연을 맺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불편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만났고 지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잘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나에게 잘해야 하는 나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냉정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현명해진 겁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는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고 모든 연락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편안한 사람,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는 사람을 덜 만나는데 더 행복해지고 관계가 줄어드는데 더 평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는 편안한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들. 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 한 줄기였습니다.